6차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16강이고요. 우리 101쪽 펴시면 돼요. 자, 표준어 규정 관련해가지고요. 계속 표준 발음법 하고 있어요. 그죠? 역시, 표준 발음법에 대한 설명들이나 규정이 나오고 적용하는 부분이죠. 자, 음의 동화와 관련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앞에서 음운 변동할 때 다 다뤘던 거기는 해요. 그래서, 비음화라고 했을 때 이거는 원리만 이해하고요. 설명 보시면 금방 답 찾아낼 수 있는데 이런 거죠. 비음 아닌 것들이 비음을 만났을 때 비음으로 교체돼서 발음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면 먹는 같은 경우에 지금 기억은 비음이 아니고 니은은 비음이죠. 물론 우리가 비음에 니은, 미음, 이응 있다는 거 놓치면 큰일 나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그럼 보세요. 비음 아닌 게 비음으로 바뀐다. 먹는이라고 발음해 보면 먹는의 멍 같은 경우, 앞 음절 같은 경우에 비음, 니은, 미음, 이응 중에 뭐로 발음이 되나요? 그죠? 당연히 이응으로 발음이 되죠. 그래서 굳이 이걸 기억이 비음 앞에 왔을 때 이응으로 발음된다라고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규정도 나오고요. 다만 우리가 조금 쉽게 접근하려면 비음 아닌 것이 비음과 인접했을 때 뭐 이를테면 받침과 다음 음절의 초성으로 만났을 때 발음해 보고요. 국물 발음해 보고 그러면 기억 같은 경우에 국물, 니은, 미음, 이응 중에 받침이 이응으로 발음되는군 하고 알고 그냥 확인하고 끝나면 되는 거죠. 닿는, 꽃망울 잡는, 단물다 마찬가지고요. 다만 꽃망울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그죠? 디귿으로 발음이 되고 꽃 발음되고 그 다음에 여전히 비음이 아니기 때문에 비음 앞에서 꽃망울 했을 때 디귿은 니은, 미음, 이응 중에 뭡니까? 니은으로 발음이 되는 거죠.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미음, 이응은 비음이고 리을은 비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담력, 비음화 일어나는데 담력했을 때 이 리을이 비음, 니은, 미음, 이응 중에 뭐예요? 니은으로 발음되죠. 강릉 마찬가지고요. 다만 3번은 우리가 설명이 나온다고 해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표면적으로 비음이 눈에 안 띄기 때문에 기억 비읍도 비음이 아니고요. 리을도 비음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암기해 두면 좋습니다. 그죠? 우리 앞에서도 했던 거지만 군발이 어머니라고 해가지고요. 군인에게는 어머니가 최고죠. 애인이나 여친이 아니라 그래서 기억 비읍 뒤에 리을이 왔을 때 리을이 먼저 니은으로 비음화되고 그러면 이거 1번하고 같아지는 거네요. 요거하고 그래서 기억하고 비읍이 각각 니은이라는 비음 때문에 기억은 이응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이렇게 비음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군발이 어머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봐야 되죠. 이번에 융화라는 것은 뭐냐면 그죠? 얘는 니은과 리을이 앞뒤로 만났을 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1번에 괄호 2번이나 3번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니은과 만난 상황을 보여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범주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니은이 앞에 오든 아니면 니은이 뒤에 오든 리을과 만나게 되면 다 어떻게 해요? 리을로 융화. 융은 어차피 리을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날로 광활로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칼날 물날리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고 다만 재밌는 게 요 조건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를테면 니은과 리을이 만났을 때 그래서 앞 음절의 받침이 니은이고요. 그 다음에 뒷음절의 첫 소리가 리을일 때 유음화가 아니라 비음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얘는 조건이 나와요. 그래서 뭐로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몇 음절 조건 명확하죠. 이음절 한자어에 뭐로 시작하는 리을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했을 때는 뭐가 비음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력 같은 경우에 결단이라는 단어를 따로 쓰잖아요. 그래서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이음절 한자어에 리을로 시작하는 한자가 왔기 때문에 결단력이 아니라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결단력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고요. 결단이라고 된소리로 발음되는 건 이건 일종의 사이소리 현상인데 시험에서 굳이 이거 묻지 않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공권력 같은 경우에도 얘는 공권력이 아니고요. 얘는 공권 더하기 력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권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이음절 한자에 리을로 시작하는 한자 결합했기 때문에 공권력이 아니라 공권력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역시 조건으로 나왔을 때 이런 단어에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공권이 발휘되는 힘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권 더하기 력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3번의 구개음화는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쓰는 정확하게 쓰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받침 디귿 티읕이 조사나 전미사의 모음 이와 결합되는 경우에 지읒 치읒으로 발음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뒤에 희가 왔을 때 이런 거죠.
그죠? 받침 디귿 디 히 왔을 때 디귿 히읗 만나면 티읕으로 축약이 되는데 이렇게 축약된 티읕이 이 앞에 왔을 때도 치읕으로 발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오히려 잘 적용합니다. 자, 굳이, 받치, 닫히다 잘 적용하는데 다만 우리가 구개음화를 오히려 과도하게 적용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조건은 분명히 뭡니까? 조사나 전미사의 이와 만났을 때 그러면 얘는 으니까 그죠? 받칠이라고 티읕을 치읕으로 발음할 근거가 없어요. 당연히 우리 앞에서 했던 받침의 발음 그대로 적용해가지고요. 밭을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죠? 잘 확인하시고요. 네, 표준어 규정 이제 39입니다. 그죠? 그래서 음에 첨가해가지고요. 조건 한번 보죠. 앞에서 우리가 음은 변동해서 니은 첨가라고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얘는 합성어미 파생어에서 그러면 결국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거나 아니면 접두사와 어근 아니면 어근과 전미사가 결합하는 경우죠. 그래서 합성어 파생어 구별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크게 두 요소로 나눌 수 있을 때 그죠? 뭐 앞단어나 접두사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크게 둘로 나눴을 때 앞말의 끝이 자음이고 뒷말의 첫 음절이 이야 여요 유일 때 이야 여 요 유 우리 왜 이 야 여 요 유 같은 경우는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말이라고 바꿔도 되죠. 그죠? 왜냐면 야 같은 게 반모음 이와 아가 결합한 말이니까. 그래서 이야 여 요 유 혹은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말을 만났을 때 뒷말의 첫 소리에 그죠? 뒷말의 첫 소리에 니은을 첨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솜 더하기 이불 자음으로 끝나고 이 그러면 니은 그다음에 내복약 같은 경우도 내복 더하기 약 야 왔죠? 니은 첨가하고 나면 당연히 기억이 비음화돼서 내복약 그 다음에 한 더하기 여름 자음으로 끝나고 여 왔으니까 니은 첨가되고요. 얘도 담 더하기 요예요. 그래서 담요 그 다음에 식용 더하기 유 했을 때 자음으로 끝나고 유니까 니은 첨가되고요. 식용 같은 경우는 그냥 여름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니은이라는 게 비음화, 유음화 관련되기 때문에 니은 첨가 이후에 비음화나 유음화가 일어나는 경우 살짝 응용할 수 있으면 되겠죠. 조건 나왔을 때. 방금 우리가 내복약 같은 경우는 니은 첨가 이후에 기억이 비음화가 일어난 거고요. 얘도 보세요. 들 더하기 일 했을 때 니은 첨가 되는데 리을과 만났기 때문에 유음화 일어나고요. 얘도 설 더하기 익다에서 니은 첨가 되는데 리을과 만났기 때문에 유음화 일어나서 최종 발음은 설릭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첨가의 예외 얘도 송별 더하기 연 해가지고요. 니은 첨가의 조건은 되지만 얘는 예외 즉 니은이 첨가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연음에서 송별연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것도 이제 예외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 첨가가 보통 제시문으로 나올 때 수의적인 현상이라는 말이 자꾸 나와요. 즉 같은 조건이라고 할지라도요.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수의적인 현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설명이 나왔을 때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문제 한번 보죠. 뭐 표준 발음이 아닌 거 앞에 거 보면서 하시면 돼요. 이건 금방 해보죠. 이거는 4번이에요. 우리 왜 용언 어감 말음 즉 그죠? 막다라는 용언의 어감 말음 리을 기억은 기억 앞에서 뭐로 발음한다고요? 리을로. 그래서 막고가 아니라 어떻게 발음해야 됩니까? 그죠? 맑고 이렇게 발음해야 되고요. 뭐 할다 그다음에 우리 왜 밥다 같은 경우는 밥다의 어감 받침 리을 비읍은 자음 앞에서 비읍으로 발음하죠. 밥게 그리고 얘는 그죠? 맑고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얽거나 어감 말음 리을 기억을 기억 앞에서 리을로 발음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2번도 한번 해보죠. 앞에 거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돼요. 우리 왜 이렇게 쓰는 디귿은 자음 디귿의 이름 자체에 쓰이는 그죠? 이름 자체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자음 디귿의 이름 자체에 쓰이는 받침 디귿 같은 경우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만났을 때 시옷으로 연음한다고 했죠. 그래서 디귿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좀 전에 했던 니은 첨가네요. 그러면 홑 더하기 이불에서 자음으로 끝나고 이가 왔으니까 과정 한번 써볼까요? 그죠? 니은 첨가되고 그러면 받침 티읕이 자음 앞에서 대표음으로 발음되고요. 디귿으로. 그 다음에 니은 앞에 디귿 비음화 일어나서 혼입을. 그러니까 이런 규정들을 준다고 해도요. 주어진 규정을 이렇게 실제 단어에 순차적으로 적용하지 못하면 최종 발음을 끌어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시고 적용도 해봐야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다 맞네요. 2번 같은 경우에 히읗은 발음되지 않는데 히읗 발음되지 않으면 리을, 니은 만나서 어떻게 돼야 돼요? 그죠? 유마 일어나서 뚫는 이렇게 되겠죠.
물론 밝히다 같은 경우는 기역, 히읗 해가지고요. 축약이 일어나서 맞고요. 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할다 아무 문제 없고요. 넓다 같은 경우는 죽하다 만났을 때 넙으로 발음된다고 했죠. 다만 여기서 기역과 히읗이 축약되면 키읔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그죠? 죽 부분에 받침 기역이 남아 있으면 안 되죠. 얘가 틀렸네요. 그래서 넙죽하다 이렇게 발음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흑만 같은 경우도요. 보세요. 대표음 기역으로 흑 발음되고 나면 비음, 미음 앞에 비음 아닌 것이 왔기 때문에 비음아 일어나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그죠? 흑만, 비음 중에 이응이 있죠. 그 다음에 동원령 같은 경우는 이거 봤던 거네요. 그죠? 동원했을 때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이음절 한자 외에 리을로 시작하는 한자가 왔기 때문에 동원령이라고 해가지고요. 그죠? 요거 니은과 리을 만났을 때 비음아 일어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동원령 이렇게 발음해야겠죠. 자, 표준 발음법은 여전히 출제될 확률이 높은 부분입니다. 잘 이해해 두시고요. 106쪽에 보시면 외래어 표기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학교 문법 시험에서도 거의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핵심적인 큰 원칙,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제시문형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만 좀 확인하죠. 일단 표기 원칙 1번에 국어의 현용 24자모만 활용한다. 뭐 외래어 표기하겠다고 우리가 안 쓰는 의문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의문은 하나의 기호로 표기한다. 예를 들면 F 발음 같은 경우에 일관되게 어떻게 피읍으로 표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후라이가 아니라 뭐 프라이, 그죠? 플랫폼 이렇게 쓰고요. 그죠? 플랫홈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외래어 표기법에 쓰이는 받침 요것도요. 7개로 제한을 하는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제시문으로 요렇게 7개만 쓴다. 가나를 맛보세요. 7개만으로 쓴다고 했을 때 그러면 받침 자체에 이 7개가 쓰인 외래어 표기가 아니면 당연히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디스켓, 초콜릿, 슈퍼마켓 했을 때 티읕 같은 경우는 7개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틀린 거죠. 맨 4번에 파열음 표기는 우리 파열음 그러면 기역, 디귿, 비읍 얘기하는 건데요. 된소리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즉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을 쓰지 않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가스가 아니라 가스, 파리가 아니라 파리, 꼬냑이 아니라 코냑, 카페가 아니라 카페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요. 다만 규정 보고 이해하시면 돼요. 껌이나 빵 같은 경우에 원체 오랫동안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그냥 인정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이미 굳어진 외래어는 관용을 존중한다. 그래서 원래 외래어 표기법이 각 나라 언어의 발음 기호에 국어의 자음과 모음을 대응시킨 건데 예를 들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정확히 대응시키면 캐머러가 돼야 되는데 원체 옛날부터 카메라, 라디오, 뭐 배트 이렇게 써왔기 때문에 굳이 그냥 이 방식을 바꾸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원지음,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쓰이는 발음이 아닌 제3국의 발음으로 통용되는 또 관용을 따른다. 헤이그는 네덜란드 도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발음하면 하구에 이런 식으로 발음이 돼야 되는데 원체 영어식으로 헤이그라고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인정한다는 거고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시저 같은 경우도 원래는 로마식으로 카이사르인데 원체 영어식으로 시저라고 옛날부터 써왔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번역명이 통용되는 것도 관용을 따른다. 자, 퍼시픽 오션이라고 굳이 하지 않고 옛날부터 태평양이라고 써왔으니까 이렇게 쓴다는 거고요. 얘도 블랙시가 아니라 그냥 흑해라는 번역명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에 지읒, 치읒 다음에 이중보험은 쓰지 않는다. 역시 설명으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이렇게 치읒 다음에 이중모음 쓰거나 그죠? 역시 지읒 다음에 이중모음 쓴 건 다 틀린 거다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대표 빈출 외래어는요. 한번 읽어보고 끝내십시오. 그죠? 뭐 요즘에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진 않는데 다만 우리가 앞에서 규정 받기 때문에 1번에 케이크 같은 경우에 받침으로 절대 키읔을 쓰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죠. 텔레비전, 전을 이중모음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뭐 3번에 레포트는 아니고요. 리포트. 그 다음에 초콜릿 아니고요. 초콜릿 이렇게 씁니다. 제시문으로 규정 나왔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것만 잘 보시면 돼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자, 다음에 출제 키워드 41. 요것도 사실은 고3 과정에 이제 수능 국어 문법 같은 데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법에서 딱 두세 차례 정도 출제가 됐고요. 일단 로마자 표기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 국어를 이제 로마자로 어떻게 적을 것인가 규정해 놓은 건데 기본 원칙은 그냥 확인은 하셔야 되는 게 표기 형태가 아니라 뭐에 따라 적는다. 표준 발음법에 따라 적는다.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죠? 이것도 물론 규정 나오고요. 보통 이제 국어의 표준 발음을 알고 그 발음에 맞게 로마자 대응시켜서 적으면 되는데 시험에 현재 나온 형태 보면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교 문법 시험에 나온 형태 보면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표기에 필요한 그죠? 국어의 자음과 모음과 로마자의 대응 관계를 표로 줍니다. 그래서 외울 필요는 없고요. 다만 요거 있잖아요. 기억 같은 경우에 GK, 디귿은 DT, 비읍은 BP,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리을 같은 경우도 RL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죠. 우리 그 109쪽에 있는 표기상의 유의점에 2번, 3번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애들은 모음 앞이냐 아니면 자음 앞이냐 어말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2번, 3번 가볍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 표기상의 유의점이에요. 동그라미 3번에서 리을 즉 뭡니까? 앞 음절의 받침의 리을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다음 음절의 초성이 리을일 때는 리을은 LL로 적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런 거 다 표로 주니까 그죠? 표기상의 유의점 제시문으로 나왔을 때 정확하게 알면 돼요. 그냥 대표적인 거 한번 보죠. 모음도 가볍게만 보세요. 외울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표기상의 유의점 109쪽에 보시면 지명이나 인명 같은 경우에 그죠?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고요. 그러면 이런 거잖아요. 우리 왜 자, 2번에 기억, 디귿, 비읍의 표기 두 가지 경우 있다고 했죠. 그래서 표준 발음에 따라 적는 거니까 배감 같은 지명은 요렇게 발음이 날 거고 그럼 어떻게 적어야 돼요? 배 했을 때 여기 있죠. 그죠? 지금 이거 그죠? 모음 앞에 왔기 때문에 뭐로 적어야 돼요? 그죠? P가 아니라 B로 적고요. 감 했을 때 발음 기준이라고 했죠. 기억이 역시 모음 앞에 왔기 때문에 K가 아니라 G로 이렇게 적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요. 리을도 마찬가지죠. 설악 같은 경우에 발음 따라 적는 거예요. 그래서 락 같은 경우에 리을이 모음 앞에 왔기 때문에 R로 적게 되는 거고요. 울릉 같은 경우는 발음에서 받침과 초성에서 리을이 연달아 나타나기 때문에 LL로 적는 거죠. 그래서 이런 조건 나왔을 때 발음 정확하게 분석해서 적용할 수 있으면 돼요.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4번도 가볍게 보시면 의 같은 경우에 발음이 E로 날지라도 언제나 UI로 적어준다. 그죠? 확인 잘 하시면 되고요. 7번도 잠깐 보죠. 된소리 대기 처리하는 방식인데 일단 발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압구정 같은 경우에 원래 표기는 된소리가 아닌데 그죠? 이 꾸 했을 때 된소리가 발음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거죠. 이럴 때는 KK로 반영해서 적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G로 적고요. 볶음밥이라고 했을 때 이때 된소리는 원래 단어에 있던 거기 때문에 반영해서 적는다는 거죠. 뭐 가볍게 이런 포인트만 확인하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확인 문제까지 한번 가보죠. 표준 발음과 로마자 표기가 모두 옳은 거. 이거 선능이라고 발음하면 안 돼요. 어떻게 발음해야 돼요? 설릉이라고 발음합니다. 우리 왜 앞에서 했던 거 한자어긴 한데요.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이음절 한자에 리을로 시작하는 한자가 결합했을 때 뭡니까? 비음화가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선 한자어지만 니은 받침으로 끝나는 이음절 한자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유음화이라는 설릉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리을 연달아 나타나니까 그죠? SEO 뭡니까? LL 이렇게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학 더하기 여울 니은 첨가되고 나면 기억이 비음안에서 최종 발음 학여울 이렇게 되고요. 그죠? 앞에 표 보면서 대응시켜 보면 이렇게 적는 거 맞죠? 정답은 2번이고요. 낙동강 했을 때 발음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된소리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동 부분은 그냥 DONG. 그리고 쌍디 이것은 어차피 적어도 TT로 적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편전 같은 경우가 조금 낯선데요. 뭐 이를테면 얘네들은요. 우리 앞에 6번에 기억, 디귿, 비읍 뒤에 히읗이 따를 때에는 이 히읗을 반드시 적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음은 지편전이라고 되지만 체언에서 비읍 다음에 히읗이 나와 있기 때문에 비읍은 P로 그 다음에 히읗을 적어서 여기에 HYEON 이렇게 적어주게 되는 거죠. 자, 암기할 거 없습니다. 제가 다만 제시문형으로 나왔을 때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만 몇 개 짚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이 첫 시험인데 뭐 예시 문제가 나오기는 했지만 내년이 첫 시험인데 굳이 언어, 문법 관련 문제들 때 첫 시험에서 외래어 표기법이나 로마자 표기법을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는 게 늘 있기 때문에 제가 포인트만 설명드린 거고요.
자, 16강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여러분이 정말 기다리시는 부분이죠. 앞부분이야 이제 그냥 제시문 나왔을 때 그대로 이해하고 적용만 하면 되는데 출제 키워드 42부터는요. 제가 곧 말씀드리겠지만 철저하게 학습돼 있다는 전제하에 출제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일단 16강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17강에서 올바른 문장 표현과 관련된 것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